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싶고요. 제가 지난 시험에 CBT 시험을 직접 제가 치러 봤습니다. 원서를 내어서 시험을 치렀는데 과거에도 제가 몇 번을 물론 이제 시작이 된 것은 CBT가 우리가 품질 경영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해서 뭐 산업기사는 시작이 되었고 작년 2022년이 되겠어요. 2022년 4회부터 CBT가 시작이 되었는데 약간씩 이제 계속해서 좀 발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CBT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이런 형태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과 나온 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BT 흐름 자체는 이번 강의에만 정리를 하고 다음 강의부터는 하지 아니하고요. 나온 문제만 가지고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BT는 굉장히 좀 편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CBT라는 말이 뭐냐면 시험을 테스트하는데 테스트를 하는데 무엇을 기초로 하느냐 베이스드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험을 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같은 경우는 마킹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마킹의 어려움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뭐냐 문제가 1번이 쭉 나와요. 쭉 나가는 읽으면 됩니다. 그럼 이걸 풀게 여기에 답지가 나와요. 1번에서 1, 2, 3, 4를 마킹을 하게 되겠죠. 하는데 내가 답을 읽어보면 3번이에요. 그럼 3번 야를 찍으면 자가 마킹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야를 찍어도 3번이 마킹이 되지만은 여기에서 3번을 마킹을 눌러버리면요. 지가 알아서 여기 찍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킹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가다 보니 뭐 문제 3번은 모르겠어. 그럼 패스합니다. 쭉쭉쭉 가면서 이렇게 쭉쭉 체크했어요. 그럼 100번까지 다 갔습니다. 뭐 이렇게 다 끝났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안 푼 문제 해서 딱 떠요. 안 푼 문제가 딱 있습니다. 그럼 몇 번 있습니다. 그럼 안 푼 문제로 가겠다라고 클릭을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안 푼 문제만 쫙 다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하나씩. 그렇게 해서 마킹이 되고 최종적으로 봐두라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안 푼 마킹이 안 되는 것이 없으면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되고 난 후에는요. 그 다음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 뭐 제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이라고 누르면 혹시나 실수로 제출했는가 싶어서 만에 하나 당신은 지금 이걸 누르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출하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쉽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중복 마킹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3번을 체크했다가 다시 2번인 것 같아. 바꿔요. 그럼 지가 알아서 바뀌어버립니다. 자기가 알아서 바뀌어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제출하고 나면요. 한 15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15초 후에 당신은 합격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떠버리는 거죠. 각 과목별 점수도 나와버리고요. 불합격되어도 왜 불합격되었다는 것이 과목별 점수와 과락이냐 평균 60점이 안 되느냐 이런 것들도 다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요? 그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계산형 시험 용지를 별도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고 볼펜만 가지고 가든지 사포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용지를 받으셔서 적고 그걸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제출을 안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큰 링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를 풀어서 마킹하고 잘못 풀어서 종이에 모자라 그럼 한 장 더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시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고 그 전에 시험 치기 전에 연습을 시켜주니까 전혀 걱정을 시험을 치는데 이게 CBT가 궁금한데 라는 걱정은 생각보다는 안 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바로 통계적 품질 관리입니다. 우리가 통계적 품질 관리가 뭐죠? SQC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실제 나왔던 문제를 어떻게 나왔느냐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면요. 제 교재에도 이제 부록으로 바로 CBT 문제를 넣고 있습니다. 많은 실질적으로 이 CBT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동일한 시간대에 시험을 치더라도 내가 시험 친 것과 옆 사람이 시험 친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은 품질 경영 기사를 하더라도 AI로서 인공지능으로서 이 난이도 조절을 다 해서 나와버리는 거죠. 물론 운이 좀 따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그쪽 분야를 공부를 적게 했기 때문에 뭐 시험 문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쉽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에 출제되었던 그 문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직접 시험을 쳐본 결과에는요, 제가 이때까지 시험을 이 문제는 생전 처음 봐 라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문제가요. 그 한 문제가 바로 뭐였는가 하면 신뢰성 관리 파트에서 제가 한 문제를 보았거든요. 나머지 99문제는 전부 다 제가 아는 문제였어요. 정리하면 제가 한 번이라도 봤던 문제라는 거죠. 다만 그놈의 보기를 바뀌었다든가 수치가 약간씩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만 주의하신다 그러면 간연도 기출 문제만 푸시더라도 충분히 다 품질 경영 기사를 1차를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2차를 합격해야 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1차를 공부할 때 명확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통계적 품질 관리에서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몇 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통계적 품질 관리 가지고 하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뭐, 가장 일반화되는 문제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본 교재에서는요, 야는 우리 교재에서는 몇 페이지 있느냐면 우리가 품질경영기사 교재 2권에 3페이지 있는 내용인데, 이런 문제가 아주 단순하게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었죠. 이렇게. 자,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 이렇게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번 같은 게 출제가 되었는데, 통계량으로부터 모집단 추정은 모집단이 무엇을 알기 위해서 추정하여서요. 모집단의 어떤 모수값이죠. 모집단의 특성을 수량화한 것이 모수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수를 추정하는 거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게 있고요. 자, 이것은 과거에 바로 2015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 이제 제가 시험 쳤을 때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쳤을 때는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다른 분이 시험 쳤을 때는 거기는 시험 문제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친 거와 동시간대에 쳤다 하더라도 중복되어지는 것은 약 20%가 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문제의 아주 단순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굉장히 황당한 문제가 나와버렸죠. 황당한 문제. 이런 것은 황당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9페이지에 같은 37번 같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이 분산의 어떤 가법적 개념에서 나타내는 이런 문제 같은 건 매우 쉽죠. 바로 이런 문제도 하나 풀어드릴까요? 한번 풀어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이 가려지니까 자,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집단으로부터 4개의 시료를 뽑았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Y는 4개의 시료를 뽑은 결과 분포가 이렇다. X1은 돼 있고 X2는 이렇게 되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건 Y는 3, 안 보여요.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Y는 3x1 3만큼 곱하고 마이너스 2x2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 되었을 때 여기에서의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바로 야에 대한 평균은 했을 때는 바로 야는 뮤 y라고 할까요? y의 평균은 이라고 하면 3, 야에 대한 평균입니다. 그럼 야에 대한 평균이 얼마냐면 5,8의 제곱이라 되어 있어요. 이게 곱하기 5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x2에 대한 평균은 25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 이것을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5다. 이런 꼴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풀이를 제가 이렇게 달려져 있잖아요. 바로 3 곱하고 바로 2를 곱했다.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35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분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분산은 바로 3의 제곱만큼 변하고 2의 제곱만큼 변하다 보니까 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무조건 분산은 무조건 더해져야 되고요.
곱해졌으면 그것의 제곱만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의 제곱에 되다 보니 9 곱하기 8의 제곱, 야가 분산이 8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다음에 더하기 뭐가 되죠? 4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4의 제곱, 야가 4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640이 되는데 640은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를 나타내니까 루트 640의 제곱이라고 표시가 되어지는 게 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뭐 이런 문제 같은 거는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게 공업 통계에서 나왔는 문제를 한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 바로 추정이 되겠어요. 자, 평균치에 대한 추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평균에 대한 추정은요. 시그마 기지일 때와 시그마 미지일 때의 추정이 두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 야 같은 경우는 현재 교재상으로 30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의 유형입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는 뭐 거의 뭐 쉴 틈도 없이 나옵니다. 이만큼 많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자, 바로 23번 문제부터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바로 평균치에 대한 추정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야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에 대한 추정은 x바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u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바로 누 때문에 시그마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입을 하면 답이에요. 왜 여기에 대입하면 답이냐? 여기에서 이 친구를 알고 있고요. 다음에 이 친구는 표값이 주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95%이기 때문에 1.96이라는 것을 알 것이며 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가. 이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도 n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친구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게 됩니까? 공학용 계산기에 입력해서 곧바로 단축키를 누르는 거예요. 단축키. 누르고 여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하나만 먼저 마이너스하고 숫자 1.96 치시고 곱하기 시그마를 또 하고 여기서는 시그마가 얼마 되냐면 0.3 되어 있어요. 0.3 하고요. 나누기 바로 데이터가 만약에 10개다 라고 하면 10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풀이 있는 것처럼 이 풀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공학용 계산기에 단축키를 누르고 X바 다음에 숫자 누르고 1.96 곱하기 0.3 나누기 루트 10 이렇게 해서 는 하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하면 어떤 답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시그마 미지예요. 시그마 미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유형이 같은 것이 바로 37번이 되는데 37번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여러 번 나가 있다 하는 보이는데요. 여기에서는 앞에 문장하고 다른 것이 똑같이 6개를 뽑았다인데 95% 신뢰 구간을 구하죠.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눈 닦고 찾아봐도 시그마가 없어요. 그럼 시그마가 없으니까 t 분포 표값이 있어야 됩니다. t 분포 표값이 이런 형식으로 t 분포 표값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 공식이 이렇게 되어지죠.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뭐가 바뀌느냐?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야가 대신에 t 분포로 바뀌게 되죠. t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바로 자유도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고 똑같이 누 때문에 시그마가 되는데 이 시그마를 모르니까 이거 대신에 s가 들어갔고 야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야가 주어지고 야가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를 보시게 되면 이 문제가 바로 37번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개념을 하는 거 아니면 똑같이 공학용 계산기 입력을 해요. 그럼 단축키 눌러요. 단축키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는 야는 표값이 있으니까 숫자가 얼마입니까? 2.571이에요. 그럼 야는 2.571을 곱하면 됩니다. 다음에 곱하기 야가 문제예요. 야는 공학용 계산기에서 단축키로 SX가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 SX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나누기 루트 6는 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바로 키워드가 단축키라는 거죠.
X바와 SX라는 단축키를 누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야합니다. 41번입니다. 자, 이런 게 나오면 하면서 이제 멘붕에 막 빠져버려요. 똑같은 유형인데 이 문제를 읽어보면 뭐라 되어 있느냐면 평균은 없습니다만 다 되어 있는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95% 구간 추정하라 했고요. 똑같아요. 그런데 T 분포 값이 있는 게 아니고 F 분포 표값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정리하면 세 번째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야의 공식에서요. 시그마가 알고 있으면 야로 하면 되세요. 그럼 야의 공식에서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이 값이 없는 거야. 이 값이 없으면요. F 분포표 값이 있습니다. 무조건요. 그럼 F 분포표 값이 어떻게 되느냐? F 분포표 값은요.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2분의 알파가 되고 다음에 야 같은 경우는 자유도가 있습니다. 1, 자유도가 돼요. 자유도가 두 개 있어야 될게. 이 값을 루트에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루트 n분의 s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시그마를 모를 때는 시그마를 알 때는 야지 않습니까? 시그마를 모를 때는 야로 계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굉장히 어렵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아주 가끔씩이지만은 이게 문제 은행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런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칠 때는 나오지 않았으면 옆 사람은 당연히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넣어주는 게 예의입니다. 기본적으로 시험 칠 때. 그래서 이런 게 나올 때 황당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의 표값을 그대로 쳐버리면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야가 없어.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세요. 야가 없을 때는 앞에서 야가 없을 때는 단축키 공학용 계산기 SX를 눌렀지만 이 친구는 제곱합에서 자유도로 나누면 분산이 되고 야를 루트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제곱합은 또 어떻게 구해요? 이게 변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럼 제곱합은 또 되느냐? 시그마 x 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n분의 바로 시그마 x의 제곱값이라는 게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이걸 구해서 여기에 넣고 1번 넣고 그래서 n-에서 루트에 있는 걸 여기에 넣고 2번 이렇게 해서 또 f 값도 이렇게 넣으면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유형도 가끔씩 튀어나온다라는 이야기를 공업 통계 파트에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1번을 좀 정리해드리면, 자, 한번 보시죠.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T분포 표값인데, 여기서 있는 것처럼, T분포 표값이 없을 때는 F분포로 사용하더라, 라는 거죠. F분포로 사용하더라. 그럼 보시게 되면, T의 0.97로 자유도가 9가 되는데요. 왜? 10개를 뽑으세요. T 0.97은 없고요. F 0.95를 찾고요. 자유도가 9니까 1,9를 찾아야 9,1이 아니고 1,9 야입니다. 야 외에는 전부 다 트릭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5.12가 누트만 되면 됩니다. 자, 요렇게 들어갈 것이고요. 다음에 바로 누트분의 0.2가 되는 이 0.2도 마찬가지예요. 야가 보게 되면 x바라는 값도 여기에서 바로 11.8 나오죠. 왜? 118에서 10개를 나누시면 11.8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야예요. 야. 이게 누트가 되었고요. 0.2는 그럼 어디서 나왔냐? 0.2에 지금 풀이가 없는데 제곱합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바로 다 제곱에는 1392.76 에서 118 제곱 나누기 10 했는 값에서 나누기 9 해서 누트에 있는 값이에요. 누트에 있는 값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나누기 9냐? 자유도예요. 나누기 9. 바로 이 말은 여기에 있었죠. n-를 했다는 이 9가요. 야를 계산했고요. 그 0.2가 나요. 그래서 여기 0.2를 넣었던 거죠. 이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41번을 여러 번 공부를 딱 해놔버리면요. 야만 풀면 앞에 있던 내용은 훨씬 더 쉬워지겠죠.
이런 흐름이 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똑같은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1번이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바로 CBT 시험을 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죽음 시간까지 대시 1이었고요. 대시 2에서는 또다시 이어서 우리는 공업 통계를 비롯해서 다른 내용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공업 통계 1이었습니다. 즉 통계적 품질 관리 1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되시겠죠? 자, 계속해서 좀 이따가 다시 연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에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고, 요런 흐름으로 CBT는 생각보다 여러분 시험을 치는 거는 쉽지만은 공부하는 방법론은 관련도 기출 문제를 최대한 이해하면서 푸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도록 하고요. 많은 구독 부탁드리며 구독 뭡니까? 눌러주는 것도 부탁을 드리면서 정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